오늘 읽을 책은 김수현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기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프롤로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 책은 관계와 균형에 관한 책이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담았다.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나다운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목차를 보시면 역시나 내용은 총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쫄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것, 참지 말고 원활하게,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사랑을 배운다는 것.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자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관계의 황금률. 책이 사랑을 받자 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잘 돼서 잘난 척한다고 느낄까? 걱정되었다. 그럼 밥 같은 건 사지 말고 내색하지 말아야 했는데 혹시 책도 잘 됐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아, 그것도 아니면 책은 잘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도 많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책도 잘 됐는데 엄살 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미친 것 같겠지만 몇 달 동안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생각이다. 나는 때때로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는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잘못을 곱씹으며 경우의 수를 고민했고 상대의 속마음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점점 부담되었다. 그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아주 작고 초라해졌다.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단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어차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일상을 견딘다는 것.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집 화장실에도 물때가 생기네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관과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난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김수현 작가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쓰지 않고 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다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거라 작가님은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잘 자요.